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흔히 쓰는 파닉스 지도법 완전히 틀렸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초등 영어 공부의 핵심 두 가지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영어를 잘하려면 결국 읽기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영어를 생활에서 사용하는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데서 살지 않는 이상은 듣기 말하기만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배우기는 이 환경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EFL 국가에서는 읽기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터 초등까지 엄마표 영어 로드맵 그려드립니다 라는 영상에서요. 그래서 유아 초기에 흘려듣기, 그 다음에 집중듣기, 읽기로 넘어가면서 듣기에서 노출로 시작해서 읽기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넘어가려면 읽기로 넘어가니까 파닉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파닉스, 사이트워드 언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으셨고요. 그래서 파닉스와 사이트워드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파닉스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파닉스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지금 주로 사용하는 파닉스 방법들, 학원에서 한 달 코스, 두 달 코스로 배우는 파닉스 지도법은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메인의 방법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마들도 파닉스 자료 받아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요, 잘못된 파닉스 방법은 뭔지, 그럼 올바른 파닉스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들은요,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흔히 쓰는 파닉스 지도법 완전히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흔히 쓰는 잘못된 파닉스 지도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 지도법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6가지 정도 되는데 2가지는 약간 조금 작은 부분이고 이 4가지가 가장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들을 주기 때문에 이 4가지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흔히 보는 유형, 학원에서 한 달 코스, 두 달 코스 이런 것, 그리고 엄마들이 학습지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유형이 어떤 거냐면요. 종합적 파닉스 지도법과 분석적 파닉스 지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적 파닉스 지도법이란 바로 A는 에, B는 B, C는 크, D는 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웁니다. 그래서 S는 스, T는 트 이 소리를 배우죠. 그래서 이 배운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종합을 합니다. 만약에 sad라는 단어를 배운다면 sad를 써놓고 S가 뭐지? 스라고 했지. A가 뭐지? 에라고 했지. D가 뭐지? 드라고 하지. sad 이게 sad야 라고 배우는 법, 바로 종합적 분석법인데요. 어머니들 많이 쓰시죠. 학원에서도 항상 쓰는 방법입니다. 요거 반대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석적 지도법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sad를 거꾸로 배웁니다. 자, 요 단어 한번 읽어볼까? 라고 sad를 주고요. 여기서 S는 스 소리가 나, A는 에 소리가 나, D는 드 소리가 나 라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 파닉스 지도법이랑 분석적 파닉스 지도법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종합적 파닉스 지도법은요, 그 알파벳 하나하나의 파닉스를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과정, 분석적 파닉스 지도법은 만들어져 있는 단어를 커팅해서 한 단어의 각각의 소리를 찾아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요게 흔히 잘 쓰는 방법인데요. 이 파닉스 지도법은 트래디셔널 파닉스 어프로치라 그래서 아주 옛날에 쓰던 방식입니다. 예전에 교육과학, 교육학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냥 학자들, 언어학자들이 언어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만들었던 거죠. 약간 체계적인 것 같고 과학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도법은 아이의 수준이나 아이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언어만 신경을 쓴 지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에게 적용을 하면 잘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저희 아이 이렇게 파닉스에서 한 달 만에 뗐는데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요, 그 전에 영어 노출이나 어느 정도 영어 그림책 읽기 등 기반이 어느 정도 많은 상태의 아이들은 이 기법을 그래도 좀 쫓아갈 수가 있는데, 영어 교육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읽기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럼 파닉스 일단 2달 다녀와라.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흔히 쓰는 파닉스 지도법 완전히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파닉스 지도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파닉스 지도법의 첫 번째는요, 이야기 기반 파닉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파닉스 지도법에는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글자와 알파벳만 있을 뿐이죠. SAD가 있고 SAD가 있지만 이 안에는 어떤 스토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파닉스를 하면요, 너무 지겹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파닉스 과정 이런 거 1개월 잘 소화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라 그랬죠? 영어 노출 많이 됐고 영어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을 통해서 좀 많이 읽어본 아이들은 여기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좀 전통적인 파닉스를 접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 기반 파닉스는 바로 이런 그림책들을 읽어주면서 아니면 리더스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글자 자체에 친숙해지고 이것 자체에 익숙해지면서 파닉스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을 많이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이트 워드죠. 파닉스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들은요, 한눈에 사이트, 일견어휘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딱 봤을 때 글자를 통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의 기법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시간과 열정이 많으시다면 영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물론 좋고요. 좀 바빠서 나는 못 읽어주겠다라고 하면 리더스북으로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하다 보면서 아이가 파닉스를 굳이 별도로 배우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익히게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추 파닉스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글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Mama, do you love me? Yes, I do, dear one.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dear 나오죠. dear 하면 이제 dear과 비슷한 단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이거 어떻게 읽지? dear라고 읽는데 앞에 조금만 바꾸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 먼저 E 빼면 ear 나오죠. F 넣으면 fear, H 넣으면 hear, N 넣으면 near, R 넣으면 leer, T 넣으면 tear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F, H, N, R 한 번에 이걸 정확하게 배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 그림책 읽으면서 아니면 리더스북 읽으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좀 배워보고 다음 날이나 또 다음 날에 또 하나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이게 반복되는 거죠. 언어는 유창성이라고 했죠. 한 번에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써보고 다음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제 F에 대한 감이 딱 잡히는 거죠. 그렇게 딱 잡힐 때까지 부모님이 이걸 반복을 해주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EAR에 사실은 예외 사항도 있거든요. B 넣으면 bear, W 넣으면 wear, 찢다라는 뜻에는 tear 이런 단어 등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같은 날 다루시면 아이가 더 혼동스러우니까 이런 거는 쏙 빼놓고 먼저 하고 이런 것들 또 따로 다루는 그런 스킬들도 쓰시면 아이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로 유추적 파닉스를 한 번씩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파닉스에 점점 젖어들듯이 파닉스가 배워나가야 되지, 오케이, 한 달 만에 끝내겠어 라고 해서 종합적 분석적 파닉스로 가면 아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 분석적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얘를 기본으로 쓰고 이야기도 없고 유추도 없이 그냥 종합적 분석적 기계처럼 알파벳을 합쳤다가 잘랐다가 이런 식의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은요, 아이의 지능 발달과 성장 그 시기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영어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을 좀 읽어본 경험도 없는데 이제 3학년이니까 파닉스부터 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말씀이죠. 흔히 쓰는 파닉스 지도법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잘못된 파닉스 지도법, S 소리 배우고 A 소리 배우고 D 소리 배워갖고 요거 합쳐봐, SAD 배우는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SAD 준 다음에 S는 스야, A는 에야, D는 드야 해서 알파벳 하나하나 다 배우는 거, 이런 방식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된 방법은 뭐죠? 이야기를 읽는 것, 그림책을 읽고요. 만약에 그림책을 읽어주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음성이 나오는 리더스북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특정 단어를 하나 골라서 거기에 있는 알파벳들을 좀 교체하면서 거의 같은 소리구나,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거의 같은 소리구나 하면서 배워나가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너무 인지적으로 힘들거나 고통 없이 이렇게 단어를 읽을 수 있네 라고 원리를 자기가 깨우쳐 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은 한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되게 체계적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닉스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뿐만 아니고요.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파닉스만 배워가지고는 리딩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리딩을 하면서 단어를 자연스럽게 눈으로 익혀가고 거기에 파닉스를 이야기나 유추로 통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